안녕하세요.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는 찐부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도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. 제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철도 사업이 한 140건 정도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. 혹시 이제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GTX ABC 노선하고 그와 연결되는 또 연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GTX DEF 사업과 그 외 플러스 사업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GTX DEF 사업은 2024년 1월에 이 정부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라고 것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노선 등이 발표가 되었는데요. 당시 보도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. 이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속도감이 있는 사업을 위해서 구간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임기 내에 동시 예타 통과를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때 말한 이 임기 내라는 것은 현재 정권이 아니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뜻하는 것입니다. 이때 당시 나왔던 발표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이 GTX 6개 노선이 모두 구축이 되면 하루 평균 무려 183만 명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. 자, 그 뒤에 이 GTX DEF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 발표되거나 이 언론에서 따로 보도된 것은 없는 걸로 좀 조사가 되었는데요. DEF와 관련된 가장 최근 기사로는 바로 이 기사인데요. 이 고양시와 남양주시, 하남시에서 광역교통망 약속 지켜라 라면서 공동 건의문을 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이게 이제 현재까지 나온 GTX DEF와 관련된 가장 최신 뉴스로 좀 보이고요. 이제부터는 각 노선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GTX D 노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자, D 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그리고 또 인천 공항에서 각각 출발을 해서 대장에서 합쳐진 뒤 이 서울 남부를 거쳐서 이제 교상가 그리고 이제 원주까지 가는 그런 노선입니다.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지도가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난 지도인데요.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뭐 X자의 형태가 되는 걸 수도 좀 있겠네요. 이 디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상을 좀 살펴보면 일부 구간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. 네, 그것이 바로 이 서부권 광역 급행 철도입니다. 이 노선은 이 D 노선의 전부가 아닌 일부 구간, 즉 김포 장기에서부터 부천 종합 운동장까지만 그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이 D 노선만의 일부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GTX D라기보다도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김포시 장기역에서부터 부천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이 노선인데요. 이 노선은 새롭게 신설을 하고요. 이 부천 종합운동장부터 청량리까지는 GTX B 노선을 공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. 정거장은 10개소 정도 지금 예정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신설이 4개소, 공용이 6개인데 바로 이 장기 검단 계한 이 노선이 이제 신설되는 정거장이고 나머지는 B 노선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. 총 연장은 53km 정도이고요. 사업비는 2조 3천억 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2021년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을 확정 고시했고요. 네, 그 이후에 이제 2023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고 드디어 2025년 7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했습니다. 현재는 이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 착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장기역에서부터 청량리역까지 약 35분 정도 소요가 되고 1일 한 90회 정도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으로 좀 살펴보면은 한 2029년에서 30년 정도면은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공사 기간을 뭐 한 5년, 6년 정도 잡는다고 치면은 2035년에서 2036년 정도면 개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
예상되고 있습니다. 자, 앞서 보았던 GTX-D 서부권 강역급 팽철도의 경우에는 사업이 거의 확정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지금부터 볼 이 노선은 현재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예상만 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서 보셨던 그 지도를 다시 갖고 왔는데요. 지도를 좀 살펴보시면 삼성에서 교산 그리고 교산에서 팔당까지가 연결은 돼 있는데 좀 흐릿흐릿하게 돼 있습니다. 바로 이 8단까지 연장하는 것이 GTX-D 양평 연장 노선입니다. 제가 다른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지도는 지난 2025년 3월 2040 경기 서부 동부 SOC 대개발 발표에 나왔던 지도입니다. 그 지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교산에서 8단까지 사이를 GTX-D 2단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GTX-D가 교산까지 온 후에 8단 구간을 연결을 하고 이 연결된 구간에서 양평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노선은 지금 경의중앙선 노선인데요. 향후에 경의중앙선 노선을 활용해서 양평까지 가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이 다른 노선을 공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건설비가 아무래도 대폭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 당연히 높아질 거고 그러면 실현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될 겁니다. 만약에 이 노선이 생기게 되면 강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. 다만 이 현재 지금 이 GTX-D도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현재까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D 노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8단까지 연장되는 이 2단계 사업은 정말로 먼 훗날 예, 이 되지 않을까. 정말 모두가 잊어버릴 만할 때쯤에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. 그렇게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. 자, 다음은 GTX-E 노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노선은 왼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데요. 보시면 이 갈색으로 된 이 선이 바로 이 노선입니다. 우측에 조금 더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 지도도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. 인천공항에서부터 독소까지.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인천에서 대장까지는 GTX-D 노선에 선로를 공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. 그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등촌, DMC, 연신내. 네, 연신내는 현재 GTX-A 노선이 정차를 하고 있죠. 네, 그리고 이제 평창, 신정릉, 광운대도 지금 보시면 GTX-C 노선, 그리고 이제 신내, 이제 구리, 왕숙, 이지구와 덕소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서울의 이 북부 지역을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. 앞서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이 노선도 현재는 뭐 좀 진행 사항이 더딘 상황인 거고 결국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은 GTX F 노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F 노선은 지도에서 보이시는 이 초록색 노선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길게 노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앞선 구간들이 전부 일방향이었다 그러면 이 노선은 이제 순환선 개념인데요. 보시면 이 수도권 자체를 크게 한 바퀴 도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주요 정거장을 좀 살펴보면 뭐 의정부, 뭐 왕숙지구, 교산, 수원, 뭐 부천 종합운동장, 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GTX F 노선도 현재까지 나온 자료가 거의 없고요. 진행 과정 또한 앞선 뭐 DE와 마찬가지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고 과거 GTX 뭐 ABC 노선이 진행됐던 사례를 살펴보면 최소 빨라도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다음은 GTX 플러스 사업인 G 사업입니다. 플러스라는 명칭으로 이제 별도로 또 나온 게 있는데요. 이 노선은 지금 지도에서 보이시는 이 파란색 노선이 바로 GTX G 노선입니다. 정거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인천 숭이, 그다음에 광명역, 그다음에 이제 뭐 사당, 논현, 건대 입구, 그리고 이제 구리를 거쳐서 동의정부, 그리고 포천, 송호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총 연장은
한 85km 정도가 됩니다. 사업비는 7조 6,8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이 포천에서부터 강남까지 한 30분, 그리고 포천에서 또 이 광명까지 43분이면은 갈 수 있게 됩니다. 네, 포천에서 강남까지 30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크기는 하네요. 지금까지 그 진행상을 살펴보면 2023년에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플러스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착수를 했고, 1년 뒤에 이 용역이 종료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24년 4월 3일에 경기도 GTX 플러스 노선안이 경기도에 의해서 발표가 되면서 이 노선안이 나오게 된 거죠. 자, 다음은 이제 GTX 플러스 H 노선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노선인데요. 오늘은 이제 GTX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, 이 노선을 마지막으로 좀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GTX 플러스 H 노선은 이 문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와서 위례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요. 정거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문산, 금촌, 그리고 삼송, 이제 그다음에 아마 연신내도 같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. 네, 연신내,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죠. 그다음에 이제 건대, 잠실, 위례 이런 식으로 수도권 서북쪽에서 동남쪽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가로지르는 그런 노선이라고 보입니다. 총 연장은 약 60km 정도이고요. 사업비는 이제 4조 한 5천억 원 정도입니다. 이 노선이 개통이 되면 문산에서 이 광화문까지 24분이면 도착을 하고, 또 위례까지도 40분이면 도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예. 위례에서 이제 광화문 가는 것도 굉장히 빠르겠네요.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G 사업과 동일합니다. 네, 같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2024년에 경기도 GTX 플러스 노선안이 공개되면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G 노선과 H 모두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.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GTX 2기로 불리는 DEF 사업과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사업들이 대부분 현재 진행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.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당초 올해 초, 작년 말 정도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, 지금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이 지방선거 이후에 아무래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선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